나 알아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요. 그 한마디와 동시에 민경채가 바닥으로 고꾸라졌고요. 민두식의 손바닥 소리가 회장실 공기를 지식여버렸어요. 사람들 숨이 멎었고 경채의 머리핀은 나뒹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꽃을 꽂듯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민경채는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의사는 충격성 해리 반응일 수 있어요. 기억이 부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보이네요라고 말했어요. 병실에서 눈을 뜬 민경채는 민지섭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죠. 저 아세요? 처음 뵀는데요. 민지섭은 말문이 막혔고요. 김선재만 입꼬리를 올렸어요. 하늘이 돕네요. 잠깐 이대로만 가요. 깨달으면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요, 이 기억상실극에는 세 가지 숨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첫째, 경채는 완전한 기억상실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장면만 골라 지우는 연기가 섞여 있었죠. 둘째, 경채가 이 쇼를 시작한 진짜 이유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는 불안 때문이었어요. 세리 곁에서만큼은 누구도 자신을 밀어내지 못하게 만들 카드였거든요. 셋째, 경채가 감춘 기록 중에는 본인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출산의 밤이 있었어요. 공 실장과 단 둘이 있었던 그 오래된 밤의 불분명한 장면들이요. 그 밤이 열리면 집안 가계도가 통째로 갈아엎어질 거였거든요. 같은 시각 또 다른 폭풍의 씨앗이 움직였어요. 낯선 번호가 민두식의 휴대폰을 울렸죠. 유전자 등록센터입니다. 과거에 회장님께서 등록하신 프로파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이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민두식은 핏기가 가시더니 앉은 자리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했어요. 누굽니까? 백설이 씨예요. 통화를 끄는 민두식은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고요. 그 이름이 입술에서 뭉개진 한숨처럼 흘렀어요. 백설이 루시아. 문태경은 이 소식을 루시아에게 조심스레 전했어요. 루시아는 말이 막혔고요. 오랫동안 단단히 틀어지고 버텨온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확실해요? 문서도 병원 확인도 다 했어요. 방해하려는 손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끝까지 뚫었어요. 그 방해의 흔적은 모조리 김선재 쪽으로 이어졌고요. 몇 건은 민경채 비서실의 컴퓨터에서 우회 접속한 기록으로 찍혔어요. 태경은 그 로그를 USB에 담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끝까지 갑시다. 그 전에 먼저 빼내야 했어요. 민두식이 있는 곳을요. 그가 갇혀있던 건 요양병원 간판을 단 채 무허가 폐쇄병동을 돌리는 시설이었고요. 경비가 삼엄했어요. 태경은 밤을 새워 동선을 짰고 루시아는 내부 요원을 설득해 카드키를 손에 넣었어요. 겁나요? 태경이 물었고요. 루시아는 짧게 웃었어요. 겁나도 가야 해요. 이 집안의 거짓말을 끝내고 싶어요. 지하 복도는 눅눅했어요. 나사 하나 삐걱이는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죠. 방 문틈으로 환한 빛은 새어나오지 않았고요. 쇳내와 소독약 냄새가 섞였어요. 회장님. 루시아가 낮게 불렀고 침상 위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두식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왔구나 설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는데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태경은 재빨리 팔을 부축하고 수행 라인을 정리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자 루시아는 숨을 죽였고요. 태경은 장갑을 낀 손으로 문고리를 거칠게 당겼어요. 문제 있습니까? 경비 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후쳤고요. 태경은 서류를 탁 내밀었어요. 신규 환자 이송 서류예요. 도장 확인하시죠. 도장엔 위조 방지 홀로그램까지 붙어 있었어요. 5초, 10초 경비가 서로 눈을 맞춘 뒤 문을 열었고요. 그 틈을 타 셋은 엘리베이터로 몸을 실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루시아의 손이 본능처럼 민두식의 손을 감쌌어요.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익숙했죠. 탈출 직후 민두식은 바로 유전자센터 서류를 펼쳤어요. 킨시 페런트 차일드 99.999% 일치. 공 실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공 실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제가 숨겼어요. 회장님,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누굴? 루시아 씨요. 백설이. 정적이 흐른 뒤 민두식은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내가 내 딸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유언장을 수정했어요. 첫 줄은 아주 단순했어요. 나 민두식은 내 지분과 의결권 대부분을 백설이에게 위임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요. 민경채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루시아, 문태경 해임안 상정해요. 회사 이미지를 망친 책임, 여기서 끝내요. 스크린에는 모텔 사진, 자극적인 캡션, 종이신문식 편집본까지 줄줄이었어요. 증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덜컥 열렸고요. 모두가 한꺼번에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는 탁자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죠. 문가에는 민두식이 서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해임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공기를 재단해버렸어요. 아버지. 경채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어요. 김선재는 잠시 미소를 띄었다가 바로 굳었어요. 민두식이 한 발 내디뎠고요. 손에 든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여기. 유언장 수정본이요. 그리고 그는 시선을 옮겼어요. 이건 감금과 공모에 관한 녹취, 자금 이동, 내부 CCTV 자료예요. 문태경이 리모컨을 눌렀고요. 스피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렀어요. 요양병원 측은 제 쪽 사람이에요. 유언장은 못 바꾸게 할 거예요. 목소리는 김선재였고요. 화면엔 비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줄이 화살표로 그려졌죠. 민경채는 자리에서 휘청하며 일어섰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또 한 번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고요. 영장을 들이밀었어요. 피의자 김선재, 감금 횡령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칼날처럼 울렸고 김선재가 발악했어요. 다 경채가 시켰어. 내가 혼자 한 거 아니야. 회의실 공기가 와르르 무너졌고요. 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내가? 너 미쳤어? 하지만 이미 균열은 생겼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민지섭과 민수정은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 와중에 가장 깊은 폭탄은 따로 있었어요. 민두식이 천천히 말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경채 유전자 검사 결과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회의실이 정지한 화면처럼 멎었어요. 민경채는 한참이나 말을 못하다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어요. 농담이죠. 저한테 왜 이래요. 민두식은 머리를 한 차례 떨구더니 덧붙였어요. 세리도 내 딸이 아니야. 공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고요. 신생아실 교환 기록, 당시 당직 간호사에 잡힐 진술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 밤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공 실장은 눈물을 훔쳤어요. 세리는 김선재와 백설이의 아이예요. 세 번째 장에서 루시아의 손이 떨렸고요. 모두의 시선이 한 점으로 꽂혔어요. 경채의 다리가 풀렸고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잠깐 멈춰서는 듯 했지만 사실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뒤였어요. 민경채는 밤새 병실에서 혼자 울다가 다음날 새벽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난간 위로 발끝이 걸렸고요.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미소야, 내가 내 딸이었니? 엄마가 미안했어요. 그는 허공을 똑바로 보며 중얼거렸고요. 발목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뒤에서 루시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닿았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끝낼 거면 우리 같이 끝내요. 근데 저는 아직 시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민경채가 어깨를 떨었고요. 루시아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거짓말에 갇혀 있었어요. 내려와요. 책임은 나눠들어요. 한참 만에 경채가 발을 난간 안으로 돌렸어요.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고요. 난 너무 무서웠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서로의 숨이 거칠게 부딪혔고 그 새벽이 지나갈 때까지 둘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두식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나는 오늘 회장직에서 물러나요. 남은 생은 속죄와 환원에 쓰겠어요. 경영은 문태경 회장과 백설이 대표가 맡아요. 태경은 고개를 숙였고요. 루시아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직원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속에는 안도도 두려움도 조금의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민수정은 조용히 다가와 루시아에게 속삭였어요. 세리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근데 언니, 아니 대표님. 세리한테는 진실을 천천히 말해주세요. 루시아는 약속해요라고 답했어요. 민지섭은 눈을 피했고요. 오래된 죄책감이 등을 무겁게 눌렀어요. 김선재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진술서에는 모든 건 사랑이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담당 검사는 코웃음을 쳤대요.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피가 섞여 있었거든요. 민경채는 조사 협조를 약속했고요. 공범 혐의는 수사 중이었지만 최소한 도주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대로 한 선택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태양재단 현판식이 열렸어요. 문태경은 첫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실패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 재단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줄이기 위해 쓰일 거예요. 루시아는 뒤이어 말했어요. 진실은 늦게 와도 길을 찾아와요.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고요. 맨 뒤줄에 앉아있던 민두식은 눈시울을 훔쳤어요.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가벼워진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강유통 본관 회의실에 두 개의 명패가 나란히 놓였어요. 회장 문태경, 대표이사 백설이. 서로 마주보고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긴 싸움이 끝나면 늘 그렇듯 말 대신 숨이 먼저 정리되거든요.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루시아가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래요. 둘은 약속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 없이. 예, 거짓 없이요. 여전히 광풍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내 게시판엔 익명의 비방이 며칠 더 올라왔고요. 몇몇 주주들은 유언장 수정 절차에 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태경과 루시아는 서류로, 답변으로, 면담으로 하나씩 걷어냈어요. 숨기지 않았고요. 돌려 말하지도 않았어요. 복도가 길어도 발걸음이 단단하면 언젠가 끝에 닿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루시아의 책상 위에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였어요. 봉투엔 누군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놨더라고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돌아올 거야. 루시아는 쿵 미소 지었어요. 그럼 오세요. 불 다 켜놓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리고 더 숨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처럼요. 민경채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벽만 보고 있더니 어느 날은 목소리가 조금 따뜻해졌대요. 미소 그 아이에게 할 말이 많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세요. 세리에게요. 경채는 한참 있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그래 볼게요. 그날 이후 그는 세리에게 연락을 보냈고요. 서툰 사과부터 시작했어요. 답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가 따뜻했대요. 마지막으로 민두식은 루시아와 단둘이 납골당을 찾았어요. 작은 유리문 너머 미소라는 이름이 깔끔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헌화했어요. 돌아서는 길에 민두식이 멈춰 섰어요. 설이야. 처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봤대요. 내가 내 딸이라서 고마워. 루시아는 웃었어요. 저도요. 아버지라서 고마워요. 둘은 어색하게 포옹했어요. 포옹은 10수초쯤이 좋았고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해가 지고 다시 떠올랐어요. 회사도 사람도 관계도 매일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 변화가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은 살결처럼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진실은 돌아오고 돌아온 진실 앞에서 사람은 작게라도 자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얻은 결말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선택할 시작이었고요. 그러니 딱 한 가지만 더 약속해 볼게요. 누가나 알아요? 라고 묻더라도 우리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네, 알아요. 오늘부터 더 알아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게 이 길고 험한 싸움 끝에 우리가 손에 쥔 유일하지만 가장 큰 상이었어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